자, 2차 방정식 중 난이도 90번부터 시작할게요. 일단은 첫 번째 여기서 잘라서 보면 요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갖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b제곱 마이너스 q가 0보다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요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는 얘기죠. b제곱은 4q보다 작다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p제곱이 겹치기 때문에 p제곱은 q보다 크고요. p제곱은 4q보다 작아야 되거든요. 따라서 하나의 식 p제곱은 q보다는 크고 4q보다는 작다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5 이하의 자연수기 때문에 pq가 p가 될 수 있는 것도 1, 2, 3, 4, 5 5개, q가 될 수 있는 것도 5개 이렇게 되겠죠. 그럼 q가 뭐 1부터 한번 볼까요? 그러면 q가 1이면 p제곱이 1보다는 크고 4보다는 작아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키는 p의 값은 없을 것 같아요. 자연수 중에선 1의 제곱도 1보다는 크고 2의 제곱도 4보다는 작지 않으니까 따라서 q가 2일 때 볼게요. 그럼 2와 p제곱이 8 그러면 2가 되겠죠. 따라서 2,2가 첫 번째 관계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q가 3일 때 보겠습니다. 3이면 3 b제곱 12 제곱해서 3보다 크고 12보다 작은 게 q가 3일 땐 b가 2도 되고요. b가 3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q가 4일 때 보겠습니다. 4보다는 크고 b제곱은 16보다는 작다. 제곱해서 4보다 크고 16보다 작은 건 3이 있겠죠. 3의 제곱밖에 없겠습니다. 3,4 그 다음에 살짝 이거 지울까요? q가 5일 때는 5보다는 크고 b제곱이 20보다는 작기 때문에 q가 될 수 있는 건 4의 제곱 16밖에 없겠죠. 따라서 4,5가 되겠습니다. 될 수 있는 개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답일까요? 뭘 빼먹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제곱수 9도 있군요. 미안합니다. 3,5 따라서 6개가 되겠습니다. 제곱해서 다시 5랑 24 있는 건 9도 있고 4도 있겠어요. 다음 91번입니다. 이게 이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에요. 좀 제발 잘 기억해서 외웠으면 좋겠고요. 저희 자주 하는 내용이니까 기억을 잘 합시다.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는 건 f 알파가 빵이란 얘기고 f 베타가 빵이란 얘기예요. 누차 얘기하지만 이 두근은 당연히 숫자일 거예요. 그리고 어떤 식에 숫자를 대입하면 얘도 숫자가 됩니다. 이 좌변도 숫자가 돼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요 x는 미지수지만 요 괄호 안에를 얼마가 되게끔 하면 알파라는 숫자로 바꾸게 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저 방정식의 근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죠? 3x-3 베타가 되게끔. 잠깐만 넘어가시면 그러면 2항하니까 3x가 알파 플러스 1이고 양변을 3으로 나누면 3분의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죠? 이것도 3분의 베타 플러스 1. 그러면 검증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따라서 요 i를 여기다 집어넣어 보면 3 곱하기 3분의 알파 플러스 1 빼기 1 f 이렇게 되고요. 사라지고 사라지니까 f 알파만 남고 이게 빵이 되죠. 이거 숫자라 그랬잖아요. 제가. 따라서 우리는 요 두 아이를 뭐라 부른다고요? 요 방정식의 근이라 부른다 이런 얘기였어요. 따라서 두근의 합을 구하라고 하니까 이거 두 개 더하시면 되겠죠. 더하면 얼마 나오죠? 3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가 될 테고 여기 3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3번이 될 테고 요거 여러분들 답지에는 이제 오류라서 3번으로 안 돼 있을 거예요. 고치시면 됩니다. 3번이 답이 맞아요. 다음 92번입니다. 매운고 이것도 같은 내용이에요. 근데 위에는 이제 알파 베타라고 알려줬지만 아래는 안 알려줄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끼리 알파 베타라고 좀 해주시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14라고 써주고 시작할게요. 같은 논리예요. f 알파가 0이고요. f 베타가 0이기 때문에 이 숫자가 0이 되니까
이 괄호 안에를 뭐라고? 알파로 바꾸는, 알파라는 숫자로 바꾸는 x값과 베타로 바꾸는 x값 두 개를 찾으시면 그게 이 방정식의 근이 되겠어요. 그래서 계산을 좀 해봅시다. 넘어가 버리면 7x를 우변으로 알파를 좌변으로 넘길게요. 2023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양변을 7로 나누니까 이렇게 되겠죠. 여기도 똑같이 7분의 2023 마이너스 베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 두 개 더하라고 하니까 답은 그래서 7분의 4046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묶을게요. 빼기 꼴로.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14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14가 되고요. 계산하셔도 되지만 그냥 요거분의 요거 좀 나눠볼게요. 객관식이 이제 자연수로 되었기 때문에 좀 나눠봅시다. 4046을 7로 나누면 7, 5, 35 54 77에 49 56 78에 56에다가 578이죠. 그래서 요 아이는 빼기 14를 7로 나누면 2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576 이렇게 되겠어요. 답은 2번. 다음 93번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뭐 화성고 문제지만 하여튼 개수가 일단 A, B, C가 유리수인데 여기는 뭐 루트 5가 보이니까 좀 독특하거든요. 근해 공식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가 그 판별식이라든지 근각에서의 관계라든지 뭐 작성이든 혈례글이든 거의 제가 근해 공식으로 설명을 이제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근해 공식을 좀 써보면 2a분의 마이너스 루트 5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요 아이가 무리수잖아, 그죠? 근데 b는 유리수거든요. b는 0은 안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러면 만약에 b가 0이라면 요게 사라질 테니까 근이 항이 한 개만 나올 텐데 두 개 나왔잖아요. 근의 형태가. 따라서 b는 0이 아니고요.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 요게 확정적으로 요 아이가 확정적으로 뭐란 얘기야? 무리수란 얘기예요. 무리수랑 유리수랑 곱하면 반드시 무리수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 아이가 뭐란 얘기일까요? 이거란 얘기죠. 그럼 이 뒤에 게 뭐가 돼야 될까요? 요게 돼야 되죠. 하나가 플러스 값이니까 또 다른 베타 값은 뭐가 될까? 마이너스 값을 갖겠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계산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파는 2 마이너스 검은색으로 바꿉시다. 2 마이너스 루트 5고요. 베타는 마이너스를 묶어보면 2 플러스 루트 5분의 1. 저는 이게 좀 바꾸는 걸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앞에 있는 게 뒤에 있는 것보다 좀 큰 상황을 좋아해요. 따라서 여기 분자에 둘 다 루트 마이너스 1을 곱해주면 2 마이너스 루트 5분의 마이너스 그 다음에 요거는 1이잖아요. 그래서 루트 마이너스 2가 될 테고 계산을 좀 해보면 마이너스 곱해서 플러스 2니까 4 빼기 2 루트 5 답은 3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다음 94번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단순 통분을 이제 하자는 것 같은데 통분할 때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거를 통분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곱하기 요건데 요게 두 개 다 음수가 되면 마이너스가 튀어나오죠. 음수의 제곱근 개념을 이용하는 겁니다. 만약에 알파도 음수고 베타도 음수라면 두 개 곱하면 마이너스 루트 알파 베타가 되죠. 그걸 검증을 좀 하셔야 되는데 검증은 근각에서의 관계로 합니다. 검증 한번 해볼게요. 우리 두근의 합은 16인가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6인가요? 따라서 곱이 음수란 얘기는 두 개의 부호가 다르다란 얘기야. 그러니까 둘 다 음수는 아니네요. 그러니까 다 주지 말걸. 그래서 둘 다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분하시면 되겠습니다. 통분한 걸 여기다 써볼게요. 통분하시면 루트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둘이 곱하면 제곱꼴이니까 제곱하시면 루트 벗겨집니다. 따라서 분모는 루트 마이너스 36이고요. 분자는 16이 될 테고 요거는 i를 밖으로 빼시고 루트 36은 6이죠. 따라서 약분하니까 3분의 8이 될 테고 분모 분자에 i를 곱해줘서 실수를 바꿀게요. 이렇게 되나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95번 볼게요. 조금 더 확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저 아이란 얘기니까 뭐 이렇게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요 아이부터 실수화 좀 해볼까요? 1 마이너스 i분의 1을 분모 분자에 1 플러스 i를 곱해주면, 제가 누차 얘기했지만 이렇게 분모끼리 곱하면 실수 부분의 제곱 1, 허수 부분 1의 제곱, 뭐 1이든 마이너스 1이든 제곱하시면 1, 따라서 2가 됩니다. 기억을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약분 될 테니까 그러면 1 플러스 i만 남겠죠. 1 플러스 i. 그럼 우리 켤레근 배웠으니까 또 다른 근 얼마다? 1 마이너스 i가 됩니다. 켤레근에 쓸 수 있는 건 개수가 실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두 개 더하면 2죠. 따라서 두근합은 마이너스 a니까 a가 마이너스 2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두근의 곱은 2죠. 우리 곱하면 2라 그랬죠 제가. 따라서 여기다 이제 대입 좀 해볼까요? 이제 두 번째 방정식에 따라서 2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고요.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근각에서 관계일 테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1인가요? 이거분의 요거의 부반대였어요. 분모가 여러분 최고차의 개수가 1이 아니면 주의하세요. 분수꼴로 바꿔야 됩니다. 두근의 곱은 이거분의 이거니까 2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요 5제곱 5제곱이니까 계산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조금 어떤 걸 쓰고 싶냐면 이런 걸 쓰셔도 될 것 같거든요. 차수를 줄이는 것도 쓰셔도 될 것 같아요. 5제곱 5제곱이니까 뭐 얘를 이제 올려서 제곱 쓰셔도 되고 세제곱도 구할 수 있고, 그럼 이두를 곱하면 뭐 답이 나오겠지만 저는 좀 이런 게 써볼게요. 이것도 풀 수 있겠고 저런 것도 풀 수 있겠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방정식에선 차수를 줄이는 것을 자주 쓰거든요. 따라서 이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랑 베타라는 얘기니까 대입하시면 2알파 제곱 마이너스 2알파 플러스 1이 빵이라는 얘기고요. 2알파 제곱이 2알파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죠. 따라서 양변을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 같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은 이제 양변을 제곱하시면 알파 4제곱이 알파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 이 알파 제곱이요 뭐가 되죠? 위에 게 될 테니까 알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죠. 계산하면 사라지고요. 마이너스 4분의 2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이렇게 될 것 같거든요. 따라서 알파 4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1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알파. 왠지 알죠? 왜냐면 알파 5제곱은 알파 4제곱 곱하기 알파인데 알파 4제곱이 마이너스 4분의 1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베타 그러면 이 뒤에 것도 같은 논리 아닐까요? 이렇게 될 테니까 얘가 1이니까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 같아요. 다음 넘어갑시다. 안 하고 96번이에요. 근을 구하려고 한다. 그런데 두 번의 풀이 모두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잘못 풀었다. x의 개수를 잘못 보고 그러니까 요 개수를 잘못 보고 요 근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b는 잘 봤다는 얘기죠. 그래도 다른 말로 b는 두근의 곱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1분의 b가 두근의 곱인데 뭐 1이니까. 따라서 또 다른 근은 여러분들 이제 켤레근 관계에서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곱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두근의 곱은 34가 됩니까? 9 더하기 25니까 9 더하기 25니까 34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b는 34고요. b는 34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을 잘못 봤대요. 그러니까 여기를 잘못 봤다는 얘기죠. 이번에는 여기를 두근의 합은 잘 봤다는 얘기니까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가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a는 그럼 두근의 합은 요즘 i가 앞에 있으면 주의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또 다른 거는 마이너스 i 플러스 5입니다. 두 개 더하면 10이 되겠죠. 10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0이 될 것 같은데 여기 어차피 이게 요 친구의 x제곱 플러스 ax니까 마이너스 10x 플러스 34 이꼴 제로에 두근을 바르게 구하래요. 근의 공식을 쓰시면 되겠죠. 따라서 짝수근의 공식을 써주시면 5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5 빼기 34니까 얼마가 나오죠? 루트 9i 이렇게 나오나요? 맞아요. 따라서 3i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9니까 답은 4번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97번인데 이게 조금 풀이가 다양하고 좀 어렵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풀을 좀 보여드릴게요. 전 이렇게 풀어서 조금 빠르게 풀었던 기억이 나요. 더 깔끔하고 심플하게. 그래서 좀 보자면 우리 두 허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혈내근각이라는 거거든요. 따라서 베타가 알파 빠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시죠? 당연하죠. 따라서 베타를 우리 뭐라고? 알파 빠라고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제곱. 그럼 우리 이제 알파를 뭐 a 플러스 bi라고 세팅하고 알파 바를 a 마이너스 bi를 세팅한 다음에 이제 여기다 대입하셔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조금 다르게 풀었어요, 사실. 어떻게 풀었냐면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알파 플러스 알파 바가 두근의 합이니까 마이너스 p가 되거든요. 그래서 알파 바는 이항하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p가 돼요. 그래서 요 아이를 저는 여기다 대입했거든요. 대입하면 4알파 더하기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p의 전체 제곱은 11 이렇게 되고요. 전개를 해보면 알파 제곱 그 다음에 2짠짜리니까 2p 알파, 그래서 2p 알파랑 4알파랑 알파로 좀 묶어보면 이렇게 될 테고, 제곱하니까 p 제곱이고 우변에 있는 11을 좌변으로 이항시키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근데 이 아이가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결국에 그 알파가 근이거든요. 근이라는 건 방정식으로 바꾸라는 얘기니까 이 방정식을 x제곱 더하기 2p 플러스 4x 플러스 p제곱 마이너스 11로 바꿔버리면 이 방정식의 근이 x값이 알파랑 알파바란 얘기거든요. 근데 알파랑 알파바가 근인 방정식은 요거기도 하잖아. 따라서 x제곱 더하기 px 플러스 q랑 위에 보이는 방정식이랑 같다라는 얘기 같아요. 따라서 개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p는 마이너스 4가 되겠죠. 그다음 p가 마이너스 4기 때문에 제곱하면 16 빼기 11이니까 5가 q인 것 같아요. 따라서 q에서 p를 빼라고 합니다. 답은 1번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최고차의 개수가 1인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고 합니다. 두근의 곱이 오기 때문에 fx 자체를 좀 만들어 보자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그냥 x제곱이라 쓰시고 뒤에는 상수항을 5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요 가운데 이제 개수를 몰라요. 그래서 뭐 ax라고 한번 해볼게요. 근데 나 조건을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 이꼴 제로에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f 알파 f 베타가 8이라고 합니다. 그럼 저는 그냥 대입했거든요. 다른 뭐 것들을 뭐 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보다는 학생들에 대한 단순 대입이 조금 더 어울릴 것 같긴 해요. 따라서 여기다 알파 좀 집어넣읍시다.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5고요. 베타 대입하시면 베타 제곱 플러스 a 베타 플러스 5의 합이 얼마라고 했죠? 8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고요. 더하기 a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고 얘가 10일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4가 될 테고 알파 베타는 얼마 되죠? 1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그럼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도 찾아놓고 시작할까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이니까 16에서 2 빼면 14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14 더하기 a 곱하기 합이니까 4a 더하기 12 8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계산을 하시면 4a만 남기고 24를 우변으로 넘기면 마이너스 16이 되나요? 마이너스 16. 따라서 a는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 다음에 f5를 구하라고 하니까 이제 5를 대입하시면 25 빼기 20 5 더하기 5니까 10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다음 99번 가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자주 나온 유형이고요. 제발 잘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앞에 거랑 비슷하게. 특히 우리 서천 학생들 뿐만 아니라 뭐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2차 방정식에서 제가 봤을 때 두 문제가 나온다면 99번과 아까 몇 번이었죠? 80 몇 번이었나? 91번, 92번 이런 내용이 되게 자주 나올 것 같아서 잘 기억하시고 요거랑 같은 내용이 이제 똑같이 되겠습니다. 갈게요. 그러면 요 의미는 이제 바로 얘기해 보자면 알파도 여기 숫자거든요. 이 숫자랑 이 숫자랑 같다는 얘기를 좀 이항을 시키면 f 알파 마이너스 2 알파 플러스 1이 빵이고요. f 베타 마이너스 2 베타 플러스 1도 빵이기 때문에 요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fx 마이너스 2x 플러스 1 이꼴 제로에 이것도 방정식이잖아요. 그 방정식의 두근이 얼마다? 알파랑 베타란 얘기인데 알파랑 베타랑 방정식 두근을 갖는 방정식이 요 아이기 때문에 따라서 요거를 그대로 살짝 지우시고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라고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점은 주의할 사항은 최고차항 개수는 몰라요. 우리 fx의 최고차항 개수는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a를 구해야 되는데 상수항이 얼마라고 됐죠? 상수항이 0이라고 돼 있거든요. 2차식 fx가. 따라서 상수항을 좀 찾아보시면 fx만 남기고 우변으로 넘기니까
a배 3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9에다가 플러스 2x 마이너스 1이고 여기 상수항 얼마예요?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9a 더하 빼기 1이죠? 얘가 빵이란 얘기니까 따라서 a는 얼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9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죠. 분수라 조금 거슬리네요.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1인가요? 살짝 지울게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뭐 찾으라고 그랬죠? F3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3 대입하시면 될 테니까 3 대입하시면 9, 3, 27 더하기 6, 33 빼기 9니까 얼마예요? 24? 따라서 마이너스 9분의 24. 그 다음에 9 대입하시면 18 빼기 1이니까 17인가요? 3 대입하라고 그랬죠? 미안합니다. 5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약분하니까 3분의 8 더하기 3분의 15 이렇게 되니까 3분의 7 답은 2번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다음 갑시다. 매운 거 100번이에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 2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의 서로 다른 두 군의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일단은 뭐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 좀 찾아볼까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알파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px에 대하여 요거 값을 찾으라고 하니까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가 더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사실상. 근데 저는 그냥 대입할게요. 그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 뭐 머리 쓰셔도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알파 베타로 나눌까? 뭐 그런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냥 대입할게요. 따라서 p 알파부터 구해보자면 여기다 알파 대입하니까 4알파 제곱 마이너스 5알파 플러스 4에다가 베타를 곱하자라는 얘기인 것 같고 더하기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p 베타는 4베타 제곱 마이너스 5베타 플러스 4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계산을 좀 해보자면 이렇게 보시면 4알파 제곱 베타 4알파 베타 제곱이니까 4알파 베타로 묶어버리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5알파 베타 마이너스 5알파 베타 마이너스 10알파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플러스 4베타 플러스 4알파니까 4로 묶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요.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0 곱하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더하기 4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계산합시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로 바뀌죠. 2, 4 약분되고 3, 2는 3 그 다음에 플러스로 바뀌고 5, 3, 15 그 다음에 마이너스가 될 테고 2가 되겠다는 얘기죠. 16인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뭐 오래 안 걸리니까 사실 머리 쓰는 것보다 단순 계산도 나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아까 99번과 이제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되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잘 보세요. 2차 방정식에 서로 다른 두 군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뭐 그러면 근각에서 관계를 쓸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 나온다? 1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요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잘 보세요. 이제 저랑 같이 한 학생들은 많이 하긴 했지만 F 알파가 이제 베타라고 한다는 얘기는 여기가 알파가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도 알파에 대한 식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베타에 대한 식이니까 변형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가 변형은 이제 근각계수의 관계로 하거나 제가 또 뭐라 그랬죠? 방정식의 근이란 얘기는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를 이용하자라는 얘기였습니다. 그건 2차일 때 쓰는 거고요. 요거는 1차기 때문에 그냥 베타였지만 베타를 뭐라고 바꿀 수 있죠? 베타만 넘기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로 바꾸겠죠. 바꾸시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인가요?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1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같은 논리로 F 베타도 뭐가 될까요? 알파지만 알파가 마이너스 베타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좀 이항을 하시면 F 알파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1이 빵이란 얘기고 F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1도 빵이란 얘기니까 요 의미의 해석이 제가 뭐라 그랬죠? fx 더하기 x 마이너스 1 이꼴 제로의 두 군이 알파랑 베타였다라는 얘기였어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두 군이 알파 베타인 식이 사실 이거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최고차항은 몰라요. 또 개수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었죠. 근데 최고차항은 모르니까 모르면 뭘 하나 더 주어져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지 아는지를 체크를 잘 하셔야 되고 그냥 무턱대고 여기다가 1하고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제발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마이너스 1이 1이니까 x자리에 마이너스 1 대입하라는 얘기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1, 그다음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저면 마이너스 1인데 그 다음에 오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시면 3a 이렇게 됩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되겠다는 얘기 같아요. a는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그 다음에 그러면 fx만 좀 구해보자면 마이너스 3분의 1 x 제곱이고요. 암산 좀 할게요. 이렇게 곱하면 3분의 1 x, x 넘어가면 마이너스 3분의 2 x,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3분의 1 넘어가니까 플러스 1이니까 똑같이 3분의 2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 볼까요? 두근의 합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두근의 합은 요거분의 요거의 부호 반대니까 조금 어렵다, 그죠? 따라서 마이너스 3분의 1에 마이너스 3분의 2의 부호 반대가 되나요? 따라서 같은 자리에 있는 거 약분이니까 마이너스 2가 맞겠습니다. 두근의 곱을 구하라고 하네요. 이번엔 두근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기 때문에 얼마죠? 마이너스 3분의 1분의 3분의 2가 됐다는 얘기고, 부호가 지금 다르죠? 여기도 부호가 달라야 되는, 부호가 마이너스여야 되는데 니은 틀렸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 다음에 디귿 굉장히 자주 나와요. 잘 보세요. 디귿은 이제 살짝 지워서 다시 좀 올리고 강의 좀 더 할까요? 할 얘기가 더 있기 때문에 좀 올리시면, 여기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 그랬죠? 마이너스 2라고 했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쓰면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비슷하긴 하거든요. 사실상 위는 알파 베타가 아닙니다.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의 두근을 다시 알파 베타라고 한다면 이걸 빵이라고 하는 방정식에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라고 찾아냈고, 니은에서도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라고 찾아냈습니다. 두근의 차이의 절대값은 몰라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절대값을 찾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곱셈공식 변형 쓰자는 얘기니까 개념이에요. 이건 외우셔야 돼요. 제발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4알파 베타고, 제가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이 4배의 곱이다 라고 외우게 시켰었고요. 제발 외워주세요. 이거 뭐 이항하고 뭐 그런 걸 외우셔도 되고요. 하여튼 따라서 합의 제곱이 얼마죠? 4고요. 빼기 얘는 모르지만 4배의 곱이 마이너스 8인가요? 따라서 이항하고 이항하시면 요 아이가 12가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이 12걸. 따라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인데 절대값을 씌우니까 그냥 양수 2루트 3만 되겠다라는 얘기라 디귿도 맞게 되겠습니다. 답은 5번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되시죠? 괜찮아? 그 다음에 뭐 이제 상위권 친구들은 이런 것도 쓸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뭐 이거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됐어요. 나머지는 이제 헷갈릴 테니까 안 외우신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정명고 갑시다. 그다음에 여러분 이제 여기서 두근이 알파 베타라고 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마이너스 3이다 이런 얘기고, 알파 베타는 얼마다? 5다라는 얘기고, 꼭 중요한 건 방정식의 근은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3알파 플러스 5가 빵이다, 베타 제곱 플러스 3베타 플러스 5도 빵이다를 뭐 써주시고, 이건 사실 안 쓰겠지만 왜냐면 하나를 하면 두 개를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요걸 좀 보자면 이거 곱셈공식의 변형이네요. 얘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 합곱,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 합곱,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 합곱,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세배 합곱으로 외웠어요. 잘라서 M은 합이 마이너스 3이니까 세제곱 하시면 마이너스 17 마이너스 세배의 합 곱으로 기억했습니다. 9, 5, 45에서 빼기 28 하시면 18이 되겠죠. 그래서 M은 18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 뒤에 거를 보자는 얘기인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좀 이렇게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발.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알파 제곱자리 좀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집어넣어 보시면 마이너스 3알파 마이너스 5 더하기 4알파인데 이거 계산하시면 알파 마이너스 5가 되겠죠. 뒤에 것도 베타 마이너스 5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계산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전개하시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5배,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5 이렇게 될 것 같고요. 알파 베타는 5, 얘는 마이너스 3이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15 플러스 25니까 계산하면 45인가요? 45. 그래서 M은 18, N은 45였기 때문에 M은 18, N은 45. 더하면 63인가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요것도 계속 얘기합니다. 제발요. 알파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플러스 9니까 제발 차수 다운, 차수 다운, 차수 다운, 차수 다운, 차수 다운, 차수 다운, 차수 다운. 스펠링 이거 맞죠? 따라서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9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이제 대입하시자는 얘기예요. 부탁드릴게요. 따라서 마이너스 4알파 마이너스 9 더하기 6알파 더하기 9분의 베타인데,
플러스고 마이너스고 사라져요. 보이잖아요. 따라서 두 개가 사라지면 2알파인가요? 그래서 2알파. 뒤에 있는 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2베타분의 알파 이렇게 되겠죠? 요거 가지고 이제 통분하자는 얘기 같습니다. 통분하시면 얼마가 됩니까? 4알파 베타분의 이렇게 곱하면 2베타 제곱, 이렇게 곱하면 2알파 제곱이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될 것 같고, 이제 근거에서 관계 쓰자는 얘기 같아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죠? 마이너스 4고 알파 베타는 9기 때문에 여기다 대입하시자라는 얘기 같아요. 분모는 4고 36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16 빼기 18이니까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죠. 약분하면 마이너스 9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답은 5번.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 104번입니다. 다음 갈게요. 요 가족권도 계속 얘기했지만 요거 쓰는 것 같아요. 가족권은 오른쪽에 111번에 썼던 거 쓰는 것 같습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에 요거만 본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요것도 제가 써드릴게요.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 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 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 곱입니다. 여기서 합이 얼마죠? 마이너스 2a인가요? 곱이 얼마죠? b인가요? 따라서 대입하시면 합의 제곱 이거 제곱하시니까 4a 제곱 빼기 차의 제곱 4의 제곱이니까 16은 4배의 4b가 될 테니까 양변 쭉 나눠주시면 첫 번째 b는 뭐가 된다? a 제곱 마이너스 16이 되겠다가 기억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그 다음에 풀이를 잘 보시고 서술형 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서술형이 이렇게 나오면 저처럼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개를 봤더니 얘를 두군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이 요거라고 하거든요. 근데 요거를 곱해보면 알파 알파 약분되고 베타 베타 약분되니까 알파 베타가 나오고 걔가 b거든요. 그럼 이거는 똑같잖아요. 그래서 곱하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더하기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생각을 좀 해보시면 문자가 두 개 나왔죠. A, B가. 따라서 식이 두 개 필요하다는 얘기고 또 다른 식 하나는 찾아놨으니까 또 다른 식은 밑에 식에서 찾으시면 되겠어요. 가에서 하나, 나에서 하나. 마저 풀어보자면 두 개 더하면 알파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 제곱이 여기서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3a란 걸 알 수 있겠죠. 여기서 마이너스 3a 이거분의 이거의 부반대. 그래서 이걸 통분하시면 얼마가 되죠? 이제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 베타는 아까 b라고 찾아놨고요. 여기서 b라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2니까 b분의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합곱. 합의 세제곱 얼마예요? 이거 세제곱 하시면 마이너스 8a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곱. 이거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2ab인가요? 여기다 마이너스 2ab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네. 플러스 6ab가 되겠다라는 얘기고 요게 위에 거 마이너스 3a랑 똑같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3ab인가요? 따라서 이항하시면 마이너스 8a 세제곱 더하기 9ab가 얼마 나온다? 0 나온다는 걸 알 수 있겠고 요거 a를 좀 묶어보시면 마이너스 8a 제곱 그 다음에 9b인데 b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 위에서 기억해서 요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a 제곱 마이너스 16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개하시면 9a 제곱 빼기 8a 제곱이니까 a 제곱 마이너스 36인가요? 4라고 했는데 왜 16이라고 썼습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 여기 4 약분하면 플러스 4예요. 불편했겠다.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다음 다시 전개하시면 36 곱하기 a 이렇게 되겠습니다. 틀릴 뻔했네. 그래서 a가 될 수 있는 건 0이죠. 그 다음에 a 제곱 마이너스 36이 0이라는 얘기는 a가 6이거나 a가 마이너스 6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b가 될 수 있는 건 여기 기억에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4도 되고요. 32도 되고요. 또 32도 됩니다. 더하시면 우리 지금 더하라는 거거든요. 더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으래요.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4가 최소값이 되겠고요. 두 개 더하면 38이 최대값이 될 테고 뭐 뒤에 거는 어중간하죠. 두 개 더하시면 34가 최종적인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5번 갑시다. 왜 이렇게 많지? 나갑시다. 2차 방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이 조개 두근일 때 PQ의 값을 구하자라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죠? 마이너스 P가 되겠다는 얘기고 알파 베타는 Q가 되겠다는 얘기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은 얼마가 되겠죠? 여기서 지금 두근 합곱 찾은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도 두근 합 찾읍시다. 두 개 더하시면 얼마가 되죠? 3P 플러스 27이 될 테고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3q제곱 마이너스 3q 플러스 1이 되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그러면 요거는 너무 좀 쉬우니까 얘가 지금 q 세제곱인 걸 알 수 있겠죠? q의 세제곱이니까 알파 베타는. 그래서 이항하시면 q 세제곱 마이너스 3q제곱 플러스 3q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테고, 얘는 q 마이너스 1의 세제곱 아닌가요? 이꼴제로. 따라서 실수 있기 때문에 q는 그냥 1일 것 같아요. q는 1. 찾아봤으니까 뭐 q는 좀 지울까요? 여기는 두 번째 식은 좀 지우겠습니다. 그다음 q는 1이었어요. 여기 1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요 아이는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합곱이죠. 그래서 요거 세제곱하시면 합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 합은 p네 마이너스 p네. 그래서 f 바꿨고 곱은 1이니까 뭐 안 곱해줘도 될 것 같아요. 얘가 3p 플러스 27이라고 합니까? 따라서 3p 사라지니까 p 세제곱이 마이너스 27이 되죠. 양변에 마이너스 곱한 겁니다.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27 되는 건 마이너스 3밖에 없어요. 실수 중에선. 나머지는 허근이 되겠죠. 이렇게 곱하시니까 마이너스 3이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106번 갈게요. 두근의 차가 1일 때 두근의 곱. 맨날 나오는 거네요. 맨날 하는 거니까. 갑시다.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가 될 테고, 알파 베타는 k제곱 플러스 12. 우리 k제곱 k 값을 알거나 k제곱을 알면 뭐 대입하시면 요거가 답이 되겠죠. 두근의 차는 얼마라고 한다고요? 2라고 한 거 맞아요. 따라서 합의 제곱 요거 제곱하시면 차제곱 커지네. 제곱하시면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4의 제곱 빼기 차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가 4배의 곱 4k제곱 플러스 40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따라서 넘어가 주시면 전개 좀 할게요. k 4제곱 마이너스 8k제곱인데 4k제곱 넘어가시니까 마이너스 12k제곱. 왜 이렇게 움직여져? 16 빼기 4 12에서 40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28 이렇게 됩니까? 깔끔하게. 얘는 인수분해 되죠? 14 2 빼기 더하기 k제곱이 14 또는 마이너스인데 k는 실수기 때문에 제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얘가 14란 얘기네요. 그럼 24가 답이죠. 우리 두근의 곱 찾으라고 했습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어요. 107번 갑시다. 똑같은 얘기 같아요. 우리 이 절대값 붙이면 양수죠. 우리 양수의 부등식은 제곱해도 문제 없거든요. 제곱을 합시다. 이유는 왜라고? 합의 제곱 마이너스 차의 제곱은 4배의 곱을 쓰겠다 이런 얘기예요. 잘 기억하셔야겠죠. 합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2a입니까? 곱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b입니까? 따라서 이 아이는 어떻게 쓸 수 있어? 합의 제곱 마이너스 4 4배의 곱으로 쓸 수 있겠다. 합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곱, 합의 제곱 마이너스 4배의 곱. 따라서 이거 제곱하시면 4a 제곱 마이너스 4배의 곱이니까 플러스 4b가 36보다 작길 바라는 거고, 양변을 4로 나눠주면 a제곱 플러스 b가 9보다는 작길 바라는 상황인 것 같아요. ab가 뭐라고 그랬냐면 자연수라고 그랬거든요. 자연수의 순서상을 좀 찾아봅시다. a가 1부터 볼게요. 자연수랑 넣으면 1부터 합니다. 그럼 1 넘어가시면 b가 8보다는 작아야 되죠. 이걸 만족하는 개수는 7개가 있겠어요. 자연수가 1, 2, 3, 4, 5, 6, 7. a가 2가 되면 제곱하니까 4니까 넘어가시면 5가 되겠죠. 따라서 b는 5보다는 작겠다는 얘기고, 이걸 만족하는 개수는 4개 있겠습니다. 1, 2, 3, 4. a가 3이라고 한다면 9니까 넘어가시면 b가 0보다 작아야 되는데 0보다 작은 자연수는 없어요. 계속 가는 건 뭐 계속 없을 테니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렇게 더하시면 11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108번이에요. fx가 조화인데 지금 요게 핵심인 것 같은데요. 0이 아닌 지수 k 대하여 k가 뭐 왜 그랬을까? 여기가 k-i란 얘기죠. 또 다른 근이 실수니까. 따라서 pq가 실수라서 결례근을 쓸 수 있겠다는 얘기 같아요. 두 개 더하면 얼마죠? 2k. 그러면 이제 요게 뭐가 된다? p가 마이너스 2k가 되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두근의 합의부 반대. x제곱 마이너스 2kx라고 방정식을 바꿀 수 있을 것 같고, fx를. 그 다음에 두 개 곱은 얼마죠? k제곱 플러스 1이죠. 그래서 q는 k제곱 플러스 1이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k제곱 플러스 1. 되시죠? 이게 fx였나 봐요. 그 다음에 k를 알아내야 되는데 여기를 이제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얘가 0이 되는 x값 1을 여기다 대입한 게 나머지 정리 f1이 2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랫줄에다 1을 대입하시면 x를 1을 대입하면 2는 1 빼기 2k 더하기 k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겠고, 그러면 k제곱 마이너스 2k는 0이 되겠죠. 2 사라질 테니까. 따라서 k로 묶어버리면 k 마이너스 2는 0인데 k가 0 또는 2가 나오지만 아까 k가 0이 아니라 그랬죠.
따라서 2가 답입니다. 따라서 fx를 pq를 구하라고 했죠 우리 문제에서. 따라서 p는 얼마죠?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k가 2니까 q는 5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곱하면 마이너스 20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109번입니다. 2차 방식의 한 호근이 알파라고 했을 때 그러면 또 다른 한 거는 알파바가 되겠죠. 그래서 알파 플러스 알파바는 뭐 2가 될 테고 알파바는 5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여기가 되죠. z가 지금 요거잖아. 2알파 플러스 1분의 알파가 될 테고 또 다른 거는 얼마야? 알파바 이렇게 부르는 거 맞아? 2알파 더하기 1분의 알파. z바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두 개 계산할 얘기 같아요. 계산하시면 되겠죠. 뭐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순수긴 하지만 그래서 통분은 요거 둘이 곱하시고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그래도 통분은 어떻게 쓰냐면 요거 둘이 곱하시고 2알파 플러스 1분의 2알파바 플러스 1분의 요거 둘이 곱해서 알파 곱하기 2알파바 플러스 1과 요거 둘이 곱하면 알파바 곱하기 2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쓸 수 있을 테니까 쫙 한번 써볼까요? 그러면 전기하면 얼마가 됩니까? 4알파 알파바 플러스 2배 알파 알파바. 요건 이렇게 해도 될까요? 2알파 2알파바 2로 묶은 겁니다. 그 다음에 1 곱하기 2니까 플러스 1 전기 잘해주세요. 이렇게 곱하면 2알파바 2알파 알파바 따라서 4알파 알파바 그 다음에 알파 알파바 알파 알파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합시다. 아까 두근의 곱이 5, 두근의 합이 2라고 했기 때문에 얘가 5, 2 뭐 이렇게 계산하시면 5니까 20 얘가 2니까 4 더하기 1분의 얘가 5니까 20 얘가 2니까 2 따라서 25분의 20인가요? 약분 안 되죠? 답은 4번이 되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다음 110번인데 110번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아요.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차수 다운으로 풀어볼까요? 우리 아가들은 알파를 여기다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W라고 하지 않습니다. 오메가라고 합니다.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2오메가 더하기 4가 빵이고요. 넘어가시면 오메가 4 제곱이 마이너스 2오메가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우리 오메가 4제곱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조금 이렇게 쓸까요? 오메가 저거를 좀 이렇게 쓸까요? 조금 크게 써서 마이너스 5오메가 플러스 1이고 오메가 제곱에 마이너스 붙이면 플러스 2오메가 플러스 4가 되겠습니다. 앞에 오메가 4제곱도 구해볼게요. 양변을 제곱하시면 오메가 4제곱이 4오메가 제곱 그 다음에 2짠짜라니까 얼마예요? 8, 16오메가 더하기 16 이렇게 쓸 수 있겠고 다음 오메가 제곱이 위에 거기 때문에 여기다 4 곱하시면 마이너스 8오메가 마이너스 16이 될 테니까 8오메가 마이너스 8오메가 플러스 16오메가 계산하시면 8오메가 마이너스 16 플러스 16 사라질 테니까 그냥 8오메가네요. 이거 분의 5라고 합니다. 여기 왼쪽 좌변이 이거를 좀 계산해 보면 10오메가에서 5오메가 빼는 거니까 5오메가 더하기 4 더하기 1이니까 5분의 5니까 5 약분이 되네. 따라서 깔끔하게 좌변은 오메가 플러스 1분의 다시 지울까요? 1이 되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이 좌변이 뭐가 됐다고요? 오메가 플러스 1분의 1이 되겠다가 뭐 좌변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에 한근이 오메가니까 오메가를 찾아볼까요? 근의 공식을 좀 써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에서 4 빼면 마이너스 3이니까 3i 이렇게 되겠죠. 근데 어차피 값이라고 하니까 플러스 값만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절 믿으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만 풀어볼게요. 오메가를 여기다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i니까 플러스 1이랑 마이너스랑 사라질 테니 루트 3i 분의 1은 a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3i 더하기 b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해주면요 1은 양변에 루트 3i 곱해줄게요. 여기다 싹 다 곱합시다. 그래서 a 루트 3i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3i 글씨가 왜 이래 루트 3i 플러스 b 루트 3i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괜찮습니까? 따라서 이렇게 곱하시고 그러면 마이너스 a 루트 3i 이렇게 곱하시면 마이너스 3a인가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시면 곱하는 거래. 미안합니다. b 루트 3i 예쁘게 좀 씁시다.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a 플러스 b 루트 3i가 1이라는 얘기 맞죠?
따라서 요 i가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3분의 1일 것 같고요. 얘가 빵이어야 되니까 b도 a랑 똑같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두 개 더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2에 6 곱하니까 마이너스 3분의 2에 6 곱하니까 약분해서 마이너스 4가 되겠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11번 갑시다. 어떤 삼각형이 있는데요. 이거 좀 증명을 해야 돼서 조금 밑에다 쓸까요? 삼각형이 있는데 이 각에 이등분선이 이렇게 있대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림이. 하여튼 이게 각을 절반으로 나누는 등분선이 있대. 그랬을 때 여기 뭐 A, B, C, D, C, D라고 했을 때 여기 길이가 얼마라고 한다면 4고요. 요 길이가 3이라고 하는데 그럼 요 길이도 4대 3이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왜 그러냐면 증명을 좀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연장선을 그은 다음에 왜 안 돼? 망했다. 어떡하죠? 왜 이러지? 이렇게 그은 다음에 여기랑 여기랑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을 거예요. 평행한 선을 이렇게 그어 봅시다. 평행합니까? 저 몰라요. 잘 평행 안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로 해야 되나? 이해해 줍시다. 평행. 그러면 요 각과 요 각이 동의각이고요. 이 각과 요 각이 억각이에요. 따라서 여기 보이는 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죠. 이등변 아닌 것 같아도 믿어주세요. 그냥. 따라서 지금 여기 삼각형의 요 각과 여기 삼각형의 요 각이 공통각이기 때문에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은 A 닮음이 돼요. 따라서 이거 대 이거가 요거 대 요거란 얘기인데 요거랑 같기 때문에 결론은 이거 대 이거가 요거 대 요거다. 이렇게 쓸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증명 끝. 증명이 안 되셨으면 다시 보세요. 위로 다시 가셔서 얘가 지금 4K 대 여기가 얼마라고? 3K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두근이래요. AC 대 BD가 BAB가. 따라서 두근의 합은 두 개 더하시면 7K가 3A-20입니까?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이 12K 제곱이 얼마야? 4A입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면 A가 지금 3K 제곱이라는 얘기죠. 여기다 좀 대입을 해주시면 그러면 여러분 그리고 K는 양수여야 돼요. 비율이니까 요 비율이니까 길이는 양수여야 됩니다. 그래서 3K 여기다 대입하시면 9K 제곱 7K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7K 마이너스 22가 빵이란 얘기고 11 곱하기 2 이렇게 쓸까요? 그 다음에 1은 9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쓸까요? 마이너스 18 플러스 11이 7일 것 같아요. 따라서 K값은 이거나 마이너스 9분의 11인데 양수라고 했죠. 제가 K는 2입니다. K가 1대 A값을 찾으라. 여기다 2 대입하시면 4, 3, 12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112번이고요. 이것도 답이 오류예요. 오류입니다. 답이 4였어요. 3번이었어요. 답은. 그래서 갑시다. 밑면의 반지름이 4고요. 높이가 6인 원기둥 모양의 컵이 있대요. 좀 그려볼까요? 원기둥이 이렇게 있대요. 이렇게 안 보여. 이렇게. 좋아. 여기가 얼마라고? 4입니다. 반지름이. 높이가 얼마라고요? 6이라고 하고요. 부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서 부피를 좀 구해볼까요? 따라서 부피는 어떻게 구하죠? 밑면의 넓이 곱하기 높이입니다. 모든 이제 입지도형이 보통 이런 구조를 띄어요. 밑면은 요는 원이기 때문에 원은 파이 r 제곱으로 구하죠. 따라서 16파이 곱하기 6이니까 96파이죠. 그 다음에 뭐하래? 이 컵의 반지름의 길이보다 x만큼 길고 또 그러니까 또 뭐를 더 길이라네. 조금 길고 높이도 길다네. 이런 높이도 길다네. 조금 더 크게 그려야 되겠다. 살짝. 참 이 패드가 좋아요. 그림을 못 그리지만 패드의 도움을 받으면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지름 얼마만큼 길다고 얘들아? x만큼 길다고? 따라서 여기 뭐 x 더하기 4인가요? 그러면 높이는 x 플러스 2만큼 길다고? 원래 높이가 6이었는데 그러면 x 플러스 2만큼 더하면 x 플러스 8인가요? 이 부피는
처음 부피 처음 컵의 8배가 된대. 처음 컵이 지금 이거였거든요. 여기다 8배가 된대. 오른쪽에 부피 좀 구해볼까요 그러면? 파이 r제곱 x 플러스 4의 제곱 파이 높이 x 플러스 8 이렇게 되는 거 맞죠? 괜찮아? 그래서 요거를 이제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얘기 같습니다. 맞아요? 가봅시다. 그러면 보자. 파이 좀 날리시고요. x값만 구하시면 될 테니까. 가자. 112번이 오류가 맞았나? 확인 좀 해볼까? 문제 풉시다. 맞죠? 미안합니다. 이거 전개하시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이고요. 여기가 x 플러스 8일 것 같고요. 전개 좀 해보면 x 세제곱 이렇게 푸는 게 맞겠죠 여러분들? x 세제곱 8x제곱 8x제곱 더하기 16x제곱 16x 88 64니까 플러스 80x 8 곱하기 16 8 곱하기 16 이렇게 쓸게요. 계산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를 넘기시면 마이너스 8 곱하기 96 이렇게 되겠죠. 이 꼴빵. 얘를 88로 묶어버리면 16 빼기 96이니까 마이너스 80 이렇게 되겠지. 마이너스 80 곱하기 8이니까 마이너스 640 이렇게 되겠습니다. 640 이렇게 되겠습니다. 꼴찌로. 여기까지 되셨어요? x값을 찾으시자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면은 보자. 이게 제가 기억하기로는 뭐였더라? 2가 됐던 걸로 기억이 하는데 따라서 2로 조리집어 써봅시다. 1, 16, 80, 마이너스 600, 640, 1, 2, 18, 36 터무니가 없군요. 미안합니다. 4였던 것 같습니다. 1, 4, 20, 80, 160, 640 딱 되네요. 그래서 x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이꼴 제로 계산하시면 3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다음 뒤에 거는 이것도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여기가 3이라는 얘기니까 여기다 3k 여기가 k 있네. 3알파라고 할까? 3알파 2알파. 근데 여기 지금 두 개 더하면 이게 두근인데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12, 두 개 10 더하면 10이네. 5알파가 10이라는 얘기죠. 알파가 그러니까 2네요.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6, 여기가 4였다는 얘기 같습니다. 여기가 6, 여기가 4. 두근의 곱은 24. 아니 되게 쉬운 문제였다. 다음 넘어갑시다. 요거는 중학교 2학년 도형들을 잘 쓰셔야 합니다. 잘 보세요. 들을게요. 요렇게 그다음에 요렇게 이어버리면 여기가 직각이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우리 AD를 알파라고 한번 하고 DB를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다? A가 나온다 이런 얘기인 것 같고 그래서 우리 지금 요거 두근을 저 길이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식 작성하니까 두근의 합은 찾았기 때문에 이거 1번 아니면 3번이 답이겠죠. 곱만 찾으면 되거든요. 알파 베타만. 두근의 곱은 어떻게 쓸 수 있을까?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거예요. 여기 지금 직각이고 여기 직각이면 파란색을 제곱한 게 요것의 제곱이 이거 곱하기 이겁니다. 되셨죠? 따라서 b제곱이 되겠다는 게 답은 3번인데요. 이유가 뭐냐면 요 우리 지금 살짝 지워주신 다음에 설명을 좀 해보자면 여기가 직각 그 다음에 그럼 동그라미 여기 세모라고 할까요? 각을? 그럼 여기 동그라미 세모 더하면 90도죠. 그럼 여기가 자연스럽게 세모 여기는 동그라미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조그마한 삼각형하고요 요 중간 삼각형하고 그 다음에 커다란 삼각형하고 다 뭐야? 닮음이에요. 닮은 비로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는 얘기인가 봐요. 조그만 삼각형이랑 중간 삼각형이랑 닮음이니까 긴 거 대 짧은 거, 중간 거 대 짧은 게 됐어? 중간 거 대 짧은 거다 라는 얘기라 요거 제곱이 가까운 거 먼 거라는 뭐 비례식이 생긴다라는 얘기 같습니다. 다음 넘어갑시다. 115번입니다. 지금 문제를 보니까 여기 되게 재밌는 문제예요. 황금비에 대한 얘기고 황금비는 중학교 때 좀 많이 했었었는데 잘 봅시다. AB랑 AC랑 같대요. 이등변 삼각형이라는 얘기죠. 그럼 보시자면 여기가 2배 동그라미니까 여기 2배 동그라미라는 얘기고 여기도 여기 같기 때문에 2배 동그라미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되셨어요? 오케이. 지금 뭐라고 했지? 그리고 AD, BD
여기다 갔대요. 그래서 그러면 보시자면 여기 보세요. 여기가 지금 안에 있는 각들이 동그라미 5개가 되겠죠. 그런 게 이제 180도라는 얘기거든요. 동그라미 하나당 36도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보자. 잘 들어봐. 보세요. 36, 72, 72, 36. 자연스럽게 여기도 36. 따라서 이런 얘기인가 봐. 잘 들어봐.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뭐란 얘기야? 닮음이란 얘기인가 봐. 요 삼각형, 요 삼각형. 왜? 36, 72, 72, 36이니까. 36, 72, 72고 36, 72, 70이니까. 이해되시죠? 따라서 문제가 뭐냐면 BC분의 AB가 A래. 이거분의 이거가 A래요. 이해하시죠? 따라서 저는 여기 밑에를 BC를 그냥 1이라고 할게요. 이제 비율에 관련한 얘기인 것 같아서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여기도 1이죠? 여기도 1이죠. 여기는 얼마? A-1이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이해하셨죠? 따라서 이제 닮은 비가 성립할 때니까 요거 대 요거가 요거 대 요거란 것 같아. 그래서 A 대 1이 뭐다? 1대 A-1다는 얘기고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이 같을 테니까 A제곱 마이너스 A가 1이란 얘기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되셨습니까? 전개 좀 하시면 4A제곱 마이너스 4A 플러스 1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넘어가시면 A제곱이 A 플러스 1일 것 같고 대입하시면 답 나올 것 같은데요. 그죠? 여기다 대입하시면 아니구나. 잠깐만. 양변을 4배 하시면 4A제곱 마이너스 4A가 4니까 여기 4네요. 4 더하기 1이니까 답은 5가 되겠다 이런 얘기인가 봐요. 마지막 116번입니다. 되게 오래 걸리네. 천천히 해서 그런가. 한 변의 길이가 12인 정사각형의 ABCD가 이렇게 있고요. 내부에 P를 잡고 P를 지나고 정사각형 내부의 평행한 두 점을 만나고 뭐 이렇게 점을 알려줬고요. 그다음에 여기 둘레가 얼마라고요? 여기 둘레가 32라고 하네요. 넓이가 60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더해서 얼마란 얘기죠? 16이 가로 더하기 세로가 16이란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가 10, 여기가 6 아닐까요? 맞아? 그럼 여기가 2, 그다음에 여기가 6 아닐까? 그다음 문제가 뭐냐면 A2와 H를 두고 넣으라는 2차방정 작성하네. 그럼 6과 2가 나왔기 때문에 2개 더하면 8, 2개 곱하면 10이니까 답은 5번이 되겠다. 심플한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방정식이었어요.